관계는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와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정리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 정리 자체를 더욱 복잡하고 힘든 과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감정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좋지 않은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시간과 감정, 노력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마무리를 할 때에도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한다면 상대방은 큰 충격과 함께 자신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고 나아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무리 힘든 관계라도 마지막까지 대화와 소통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황을 이해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방적인 결정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짐으로 남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장된 감정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불필요하게 감정을 과장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며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랬다면 저랬다면 식의 후회와 질책 혹은 과도한 비난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진솔한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상대방과의 마지막 대화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냉철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서 나가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본래 의도했던 메시지조차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팩트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격렬한 감정의 폭발은 일시적인 해소감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측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회한만을 남길 뿐입니다. 관계의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파도를 타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제3자를 통한 왜곡된 정보 전달을 피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직접 상대방과 마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는 의도치 않게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관계 정리의 핵심은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과 직접 마주 앉아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소문이나 왜곡된 정보는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넘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더 큰 감정적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여러분 스스로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하거나 제3자를 끌어들여 해결하려 하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관계를 정리할 때는 당사자 간의 진솔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최우선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진실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 것은 관계의 마지막조차도 비겁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비록 이별의 순간일지라도 진실함은 관계에 대한 마지막 존중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이유를 대거나 불필요하게 상황을 미화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진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때 느끼는 배신감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이별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에게도 그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관계를 정리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와 자신의 진심을 담담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되지 못한 태도는 결국 여러분 스스로의 양심에도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관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슬픔과 좌절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없이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비관적인 태도는 관계 정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대안 없이 부정적인 감정에만 매몰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정리가 불가피하더라도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비관적인 감정에 휩싸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쏟아내기보다는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자 관계의 마지막을 조금 더 성숙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첨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거나 불필요하게 아첨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의 목적은 명확하고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 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 아첨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칭찬을 하거나 거짓된 희망을 주는 말은 결국 상대방에게 더 큰 혼란과 기대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솔직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첨은 진정한 관계의 소통을 방해하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아첨은 관계를 더욱 비겁하게 만듭니다. 이별의 순간에도 우리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상대방에게도 존중받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첨은 이러한 존엄성을 훼손하고 결국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폭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과거의 개인적인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상대방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존중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존중해야 합니다. 복수심이나 분노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이를 통해 상대를 협박하려는 시도는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오로지 두 사람의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외부적인 요소나 상대방의 사적인 부분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관계 정리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잘못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8번째로,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관계 정리 과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화가 나거나 슬프고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더라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받아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감정을 정리한 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후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즉각적인 감정 반응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은 관계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상황을 주도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관계 정리 시 자신의 입장과 감정만을 우선시하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관계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정리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상대방 역시 이별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너는 나를 이해 못해줘? 와 같은 생각은 관계 정리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아픔과 혼란을 겪고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오로지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상대방을 악인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관계의 끝은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로의 차이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각자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관계의 마지막을 후회와 원망으로 채울 수 있으니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10번째로, 감정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정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감정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위로를 요구하거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감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친구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힘들어지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감정을 떠넘기려 하거나 상대방이 나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감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감정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관계의 마지막까지도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더욱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게 할 뿐입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관계가 일방적인 감정 소모로 변질되었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님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감정은 스스로 다스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설정한 경계나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거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이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거나 거리를 두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서로 존중해야 할 경계가 존재합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끝난 후에는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과 사생활을 더욱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워 경계를 침해하는 것은 관계의 마지막을 매우 추하고 비극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마지막 존중과 배려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결국 여러분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는 소중하며 그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감정들을 피하고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자신을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 정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